안녕하세요. 오늘은 21세기 인문학 보고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사람은 독일의 대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정진입니다. 독일어로는 슈트레벤,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라는 뜻입니다. 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하십니까? 5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젊었을 때 했어야지, 이제 늦었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의욕도 없어.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날 괴테는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괴테는 83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불과 며칠 전까지 글을 썼습니다. 그의 필생의 대작 파우스트 제2부는 그가 80살이 넘어서 완성한 작품입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그것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히는 작품을 완성한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정진에 있습니다. 괴테는 타고난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위대해진 이유는 천재성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 태도가 그를 시공을 초월한 멘토로 만든 진짜 이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괴테의 삶과 말 속에서 50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하나씩 꺼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방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괴테의 파우스트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기 마련이다. 처음 들으면 좀 의아하죠. 노력하면 잘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방황이 따라온다는 걸까? 보통 우리는 방황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로 여깁니다. 길을 잃은 것,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로 봅니다. 그런데 괴테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방황은 정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성장도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 사람은 반드시 서툽니다. 처음 유튜브를 시작한 분,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분,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한 분, 처음에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서툼, 그 헤맴, 그 시행착오가 바로 성장통입니다. 괴테 자신도 그랬습니다. 그는 법학을 공부했지만 문학으로 갔고 문학 외에도 식물학, 광물학, 색채론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었습니다. 당대 사람들은 그를 두고 왜 저렇게 이것저것 건드리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황처럼 보이는 탐구들이 결국 그의 작품 세계를 깊고 넓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뭔가 헤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정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괴테는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노력 그 자체라고. 파우스트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파우스트는 결국 구원을 받습니다. 왜 구원을 받았을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똑똑해서? 아닙니다.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자, 우리는 그를 구원할 수 있다. 괴테에게 구원의 조건은 완벽함이 아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50대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완성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한 발 내딛었다는 것, 그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는 것을 삶으로 바꾸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괴테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용해야 한다.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행해야 한다. 이 문장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찔리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사실 아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것 압니다.
일찍 자야 한다는 것 압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 압니다.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알면서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괴테가 살던 18세기에도 사람들은 똑같았습니다. 알지만 못하겠다는 것.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괴테는 평생 이것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삶이 삶이 될 수 있을까? 그가 내린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일단 시작하라. 작게 시작하라. 괴테는 젊은 시절 심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실연의 고통, 삶의 회의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가 선택한 방법은 그 감정을 글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 글이 바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고통을 앉아서 곱씹은 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전환한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책은 출판되자마자 유럽 전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괴테는 하루아침에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실행이 기회를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오늘 당장 거창한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정하십시오. 오늘부터 하루에 책 한 페이지 읽기. 오늘부터 10분만 걷기. 오늘부터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좋았던 일 하나. 적기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쌓이면 삶이 바뀝니다. 괴테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명한 자는 모든 산만한 요구를 거부하고 하나의 분야에 집중하여 그 안에서 깊어지는 법을 배운다. 50대가 되면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20대처럼 여러 가지를 동시에 잘 해내기 어렵습니다. 그건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택을 강요받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평생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 한 가지에 지금부터 깊이를 더해가는 것, 그것이 50대 이후의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괴테가 83세까지 지치지 않고 정진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BMW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B입니다. BRAIN, 두뇌를 계속 가동하라는 뜻입니다. 괴테는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학뿐 아니라 과학에도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식물의 성장 원리를 연구했고 빛과 색채에 대한 이론서도 썼습니다. 당시 과학계에서는 그의 색채론이 뉴턴의 이론에 도전한다며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70대에는 동양 철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페르시아 시인 하피즈의 시에 빠져들어 서동시집이라는 작품을 쓰기도 했습니다. 70대에 전혀 새로운 문학을 공부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 있습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수록 유연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자극이 없으면 뇌는 빠르게 쇠퇴합니다. 매일 똑같은 루틴만 반복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뭔가 새로운 것을 하나 추가해 보십시오. 평소에 읽지 않던 장르의 책을 한 권 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보지 않은 동네를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자극이 뇌를 깨웁니다. 두 번째 M입니다. 미팅, 사람을 만나라는 뜻입니다. 괴테가 살았던 바이마르의 집에는 항상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는 라틴어로 살베, 한국말로 어서 오세요라는 말을 집 입구에 새겨놓을 만큼 손님을 환영했습니다. 나이 든 후에도 그는 젊은 예술가들, 학자들, 정치가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들이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괴테와의 대화라는 책이 바로 그 기록입니다. 그 대화 속에서 괴테는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을 얻고 자극받고 또 나누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인지 기능, 저하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치매 위험도 낮고 삶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50대 이후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하고 퇴직하면 직장 동료도 멀어집니다. 그럴수록 의도적으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 보십시오. 관심 있는 모임에 나가 보십시오.
대화가 사람을 살립니다. 세 번째, W입니다. 워킹 언드 와인, 걷기와 절제입니다. 괴테는 매일 산책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걸었습니다. 그가 남긴 글 중 많은 부분이 산책 중에 떠오른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고 전해집니다. 걷기는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활동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리고 창의적 사고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걸을 때 창의적 사고력이 평균 60% 높아진다고 합니다. 괴테는 와인도 즐겼습니다. 그러나 결코 과하지 않았습니다. 즐기되 절제하는 것. 이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몸이 받쳐줘야 정신도 버팁니다. 정진하려면 몸이 먼저입니다. BMW, BRAIN, 미팅, 워킹. 이 세 가지를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괴테가 가장 아꼈던 말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준비는 오늘을 잘 사는 것이다. 단순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 안에 괴테의 철학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미래를 걱정합니다. 노후는 어떻게 되나? 건강은 괜찮을까? 자식들은 잘 될까? 걱정은 많은데 정작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괴테는 말합니다. 미래는 오늘의 축적으로 만들어진다고. 오늘 한 발을 잘 내딛는 것이 미래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파괴하는 인간이 아니라 건설하는 인간이 되어라. 50대는 인생의 끝을 준비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진짜 나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생명의 나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론은 회색이지만 생명의 나무는 언제나 푸르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이론만 쌓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직접 살아내야 합니다.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나무가 푸르게 자랍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만의 생명의 나무를 가꾸십시오. 오늘 한 페이지, 오늘 한 발, 오늘 한 통의 전화. 그 정진이 쌓여갈 때 우리의 시대는, 우리의 황혼은 괴테처럼 풍요로운 창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단단한 마음가짐을 세우는데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여러분의 지혜가 담긴 작은 울림을 댓글로 표현해주세요. 작은 울림의 댓글이 큰 여울이 되어 읽는 이로 하여금 응원과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평온하고 기품 있으며 스스로 빛나는 아름다운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합니다. 보물 같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